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12번째 페이지. 하나만 더 정신으로 올해도 다작을 하고 계신 출판계의 돌연변이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잡지사에서 곽재식 작가의 애칭 중에 하나가 고학력 푸바오. 그렇군요. 이런 애칭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 곽재식 작가의 신간이 곳에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벌써요. 판다 정신. 야, 색깔 좋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판다에게서 배우는 나의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책인데. 네, 에세이집이고요. 네. 네, 판다 보면서 뭐 떠오르는 이런저런 이야기, 그냥 뭐 감상적인 이야기도 있고, 네. 판다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얽혀 있었지. 판다가 무슨 과 동물인지 아십니까 혹시? 판다가 고양이과. 곰과입니다, 곰과. 곰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큰 착각이 아닌 게. 예. 70년대까지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래가지고 오늘 이래가지고 참고로 판다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할 내용이 엄청 많은데 예. 하여튼 70년대까지만 해도 판다의 분류가 되게 혼란이 있었는데 80년대 후반 돼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뭐 그런 류의 어떤 지식적인 이야기에 예. 판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상적인 이야기까지 다 버무려 놓은 판다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또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한창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도 요거 하나는 짚고 가겠습니다. 뭐죠? 여기 요 부분에 곽재식 작가 지금 출연 프로그램이 꽤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렇군요. CBS 이강민의 잡지사는 어디 갔나요? 다음번에는 출판사에 꼭 넣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왜 다들 하나같이 다음번을 기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출판사에서 그걸 편집을 하시는데 그렇군요. 묘하게 네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이렇게 누락되고 이런 거에 좀 예민한 편이어서 그렇군요. 다음번엔 좀 출판사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이런 데 또 저희 이름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주제, 전국의 빵돌이 빵순이와 또 애주가 여러분, 그리고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오늘도 드셨을 수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효모사피엔스 곽재식의 발효 이야기! 발효의 과학에 대해서 재미나게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예. 라디오판 오프닝을 할 때 해주신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호빵맨 얘기했는데 그 호빵맨 이야기와 세균맨 이야기를 듣고 전국의 750만 생물학을 아시는 분들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말도 안 된다. 가슴에 좀 쓰라림을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세균맨 빵이 이제 균을 통해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세균맨은 호빵맨에게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사람이 균에 감염되면 뭐 병에 걸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균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대충 퉁쳐서 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따져보면 이 분류를 아주 심각하게 해야 될 나눠지는 것들이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생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병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생물학의 많은 분야에서 미생물학 같은 예외가 있긴 한데 생물학의 많은 분야에서 이거는 생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병을 일으키고 생물에게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아주 특이한 물질이지 바이러스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안 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일단 그렇게 하나 제끼고요. 네.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사람에게 감염되어서 병을 일으키는 우리가 흔히 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살모넬라균.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크게 두 개 나눠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라서 싸잡아서 미생물이라고 하지만 크게 나눠보면 세균과 균류로 나뉩니다. 세균. 헷갈리죠. 균류. 네, 여기서 균류라는 거에는 곰팡이, 버섯,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균류에는. 펑자이. 그렇죠. 펑거스, 펑가이. 균류에는 이제 어. 곰팡이, 뭐 버섯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균자가 원래 버섯 균자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는 버섯부터 시작한 건데 곰팡이하고 세균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그래서 세균도 그냥 포함시켜서 그냥 균 뭐 이렇게 하고 바이러스도 병 걸리는 건데 그것도 그냥 합쳐서 다 균 이렇게 부르게 된 건데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 중에서 크게 보면 균류가 있고 세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균류에 곰팡이가 있고 곰팡이 같은 게 이제 사람한테 잘못 들어가면 병 생길 수 있거든요. 뭐 하다못해 뭐 무좀도 뭐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가 일으키는 병이 있고 세균이 일으키는 병이 있다. 세균을 라틴어로 혹은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이 세균을 영어나 라틴어로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박테리아. 아, 그래요? 박테리아 많이 들어봤죠? 아. 그래서 박테리아의 번역어가 세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균의 균은 버섯균이 아닌가요? 다 같은 한자는 다 같은 게 그 때문에 깔리는 거예요, 사실은. 다 같은 버섯 균자 쓰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세균하고 곰팡이하고 다 뭐 눈에 안 보이고 좀 해롭고 한데 그걸 뭘 그렇게 뭐 잘난 척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 나누는 걸 왜 이렇게 중시하는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물이 비슷하다 다르다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분류 관계로 이제 따져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뭐 고릴라하고는 가깝고 원숭이하고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멀지만 그래도 가깝고 뭐 곰하고는 그것보다도 또 더 멀지만 그래도 대충은 가깝고 사람과 뭐 오징어는 상당히 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렇죠. 분류 관계에 의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팡이하고 사람하고 세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람은 곰팡이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고 아, 그래요? 세균하고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박테리아랑은 먼 관계다. 그렇습니다. 박테리아 세균들이 이렇게 보면 자기 옆에 있는 곰팡이를 보나 아니면 옆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나 뭐 개를 보나 고양이를 보나 곰을 보나 다 보면 비슷하게 생겼네. 그 정도라고. 별 차이 안 나네. 쟤는 좀 등치가 큰 것 같은데 사람이고. 얘는 좀 조그맣구나. 그건 뭐 곰팡이. 그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게 또 뭐 희한한 또 뭐 일상생활에 와닿지도 않는 무슨 뭐 뭐 그런 과학자들끼리만 하는 얘기 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럼 언뜻 생각하면 설마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생물을 확대해서 보면 그렇죠. 세포가 보이겠죠. 네. 세포를 보면 이제 사람 뭐 세포 같은 경우에 아니 뭐 계란만 해도 계란도 하나의 세포니까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이 있고 세포막 안에 이제 세포질이 있고 그 안에 뭐 핵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핵 안에 무슨 염색체가 있고 조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핵을 뭐 뽑아내가지고 어디에다가 이식을 해서 키우면 뭐 복제 인간이 되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모든 동물들, 그 다음에 뭐 소나무, 뭐 전나무, 그 다음에 길가에 피는 풀꽃들 이런 모든 식물들, 그 다음에 모든 버섯 종류들, 그 다음에 곰팡이들까지도 확대해서 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중간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염색체가 있는. 사람은 뭐 염색체가 몇 개고 뭐 무슨 뭐 원숭이는 몇 개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식물한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거든요. 곰팡이나 버섯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거는 염색체가 몇 개다. 저 곰팡이는 염색체가 몇 개인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세균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염색체가 없나요? 세균은 핵도 없고 염색체도 없고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균은 진짜 현미경으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거는 어떻게 잘하면 내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물론 만들었다는데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21세기 들어서 막 나오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물질을 조합해가지고 세균을 하나를 만들어냈다. 완전 다르네. 그래서 이거를 생물학에서는 원핵생물, 진핵생물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 진핵생물은 세포 안에 찐 핵이 있다. 정말로 핵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원핵생물은 세포 안에 핵이라고 할 만한 건 없고 원시적으로 핵 비슷한 뭐 그런 게 있는 그 정도다라고 하는데 생물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이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곰팡이나 버섯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진핵생물에 속하는데 세균은 원핵생물에 속합니다. 아, 그럼 빵을 발효시킬 때 들어가는 건 균류인가요, 세균인가요? 빵을 발효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효모인데 이거는 균류로 분류합니다. 그럼 세균맨이 호빵맨을 탄생시켰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전혀 없죠. 말도 안 된다. 제로. 오프닝 아주 거짓부렁이다. 근데 약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빵 만드시는 분들 중에 사우어도우라는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발효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들어있는 그런 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사우어도우 같은 그런 특별한 몇몇 빵 반죽 같은 경우에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거는 균류에 속하는 효모인데 그 빵의 특유의 어떤 맛이나 향이나 이런 거를 내는 역할을
세균이 좀 도와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굳이 이 오프닝 뭐 또 새로 녹음하고 이러면 좀 피곤하니까 예. 세균맨이 좀 도와줬다 정도까지는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예. 핵심 역할은 약간 효모맨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균류맨 뭐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는 하지만 거예요. 호빵맨과 세균맨이 굳이 뭐 척을 질 필요는 없다. 척질 것까지는 없다. 아닌데 예,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 야. 이게 사실은 이게 생물학에서도 혹은 뭐 진화 역사 이런 거 따져도 진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는 주제인 게 세균 같은 원핵 생물이 원시적인 생물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그래 뭐 지구가 생겨서 뭐 어떻게 잘하다 보면 생길 수 있겠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단순한 구조의 원핵 생물이 사람이나 곰팡이나 버섯이나 동물이나 식물 같은 진핵 생물로 바뀔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막 하찮은 미물이라 가지고 곰팡이와 세균 사이의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지만 그 차이를 뛰어넘는 진화를 어떻게 했을까? 이게 정말 엄청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균의 눈으로 보거나 그냥 뭐 이렇게 종류를 구분해봐도 예를 들어서 세상에 무슨 뭐 동물의 종류가 뭐 1억 종이 있다.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식물의 종류가 1억 종이 있다. 버섯의 종류가 1억 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 있는 버섯, 동물, 식물의 종류가 총 3억 종이 있다라는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세균의 종류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세균이 훨씬 단순하고 막 온갖 데 다 쓰레기처럼 막 다 스며들어 퍼져서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 제일 먼저 생겨난 것도 세균에 가까운 원핵 생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의 주류가 사실은 이런 원핵 생물들, 세균류의 생물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는데 거기서 어느 순간 곰팡이 비슷한 게 먼저 좀 생겨났겠죠. 그렇죠. 아니면 아메바 뭐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이런 원생 동물, 미생물의 어떤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 사료를 배우는 뭐 아메바라든가 뭐 유글레나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유글레나. 그것도 다 미생물이지만 다 진핵 생물들입니다. 곰팡이, 균류, 사람, 동물, 식물 이런 거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세균 같은 이런 생물들은 한 아주 큰 덩어리로 지구를 지배하면서 수십억 년 전부터 오래 있었고 그러던 사이에 어느 날 곰팡이의 조상과 비슷한 진핵생물 하나 생겨나가지고 그 후손으로 쭉 생겨난 게 우리가 친숙하게 여기고 있는 온갖 동물과 식물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말 나온 김에 우리 발효 얘기를 너무 안 했잖아요. 말 나온 김에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김치하고 요구르트하고 청국장하고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막걸리하고 이렇게 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 지금 발효식품인데. 발효식품인데 어떻게 나눈 거예요? 김치하고 요구르트하고 청국장은 서로 친구예요. 그다음에 된장, 고추장, 그다음에 막걸리도 서로 친구예요. 아니, 딴 거 몰라도 청국장이랑 된장, 고추장이 친구가 아니네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분류를 하면 또 이상한 뭐 또 과학 배웠다 티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음식을 사용하는 면에서는 꼭 그렇게 분류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용한다 요리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음식을 생산하는 공장 입장에서는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요구르트나 김치나 청국장을 발효시키는데 주 역할을 하는 것들은 세균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요구르트, 유산균이라는 세균이 활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치도 발효할 때 유산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청국장도 고초균이라고 부르는 세균이 주로 역할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것입니다. 발효라고 하는 것은 그 미생물이 살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 원래 있는 재료를 먹고 다른 물질을 내뿜는데 그 물질이 사람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면 그걸 이제 발효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도움이 안 되면 사람한테 아무짝도 쓸모없는 물질만 이 미생물이 자라나면서 막 배출한다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썩었다고 하죠. 썩음과 발효는 좀 한 끗 차이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유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유가 이상한 시큼한 맛에 끈끈하게 되는 이런 걸 변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신선한 우유가 있었는데 썩었네 이러면서 버리겠죠. 그렇죠. 냄새도 이상하고 이 뭐야 버리겠죠. 그런데 프랑스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거 훌륭한 크림치즈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정말 아주 얇은 차이인 거예요. 이게 냄새 나고 맛 없고 못 먹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썩은 거고. 부패. 이거 냄새가 아주 향이 좋고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느끼면 발효가 된 거죠. 물론 뭐 당연히 그 먹고 나서 병이 생긴다 이러면 다 이제 썩은 걸로 치긴 하는데 그래서 작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요구르트로 만들어주는 거 유산균, 배추를 김치로 만들어주는 거 유산균. 그다음에
콩을 청국장으로 만들어주는 거. 고초균. 고초균 이렇게 세균들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네. 그에 비해서 간장이나 된장을 고추장, 그 고추장 이런 거를 원래 있는 그 콩 상태에서 장 상태로 바꿔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는 흔히 누룩곰팡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곰팡이류의 생물입니다. 이제 균류인 거죠. 그렇죠. 균류죠. 버섯에 가까운 생물입니다. 버섯하고 곰팡이는 진짜 가까워요. 그냥 곰팡이인데 약간 크게 눈에 보일 정도로 크면 그게 그냥 버섯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신기한 건데 버섯이 우리가 먹는 버섯만 보면 버섯이 식물 같잖아요. 그렇죠. 버섯은 식물로 분류하지 않아요. 버섯은 식물하고 동물하고 이렇게 보면 버섯은 식물에 가깝기보다는 오히려 동물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식물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버섯을 동물이라고 하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섯은 그리고 곰팡이 이런 것과 같이 균류라는 따로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들이 발효를 시켜주는 거고요. 막걸리나 빵도 막걸리나 빵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발효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효모가 발효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머니 모자라요. 네. 그래요? 효모가 발효의 어머니. 발효를 하는 어떤 그런 생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효모거든요.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합니다. 이스트. 발효를 할 수 있는 생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효모인데 그 효모도 균류로 분류됩니다. 곰팡이나 버섯과 그다지 멀지 않은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간장, 고추장 이런 건 곰팡이, 그다음에 술은 효모 이렇기 때문에 크게 발효가 되는 방식을 나눠봤을 때 균류가 발효를 시키느냐 곰팡이가 발효를 시키느냐로 나눠보면 서로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발효식품들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균맨이 좀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싶으면 김치맨이나 뭐 청국장맨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국장맨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완전 진짜 바로 진짜 토속적이다. 청국장의 진짜 어머니라고 내가 그런 거 진짜 세균맨이 딱 나타나가지고 청국장맨이 세균맨한테 막 도전한 거예요. 서로 막 칼싸움을 했어. 근데 세균맨이 청국장맨을 딱 제압한 다음에 I am your father 딱 이렇게 하면 딱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 딱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발효식품 특유의 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작가님? 예를 들어 뭐 취두부, 청어를 삭힌 스루스트레밍, 뭐 치즈, 홍어 냄새도 썩 좋은 냄새가 아닌데 발효시키면 왜 이런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지. 발효시키면 무조건 꾸리꾸리한 냄새 나는 것은 아닌데요. 이제 효모를 사용해서 그렇게 발효를 하다 보면 그런 냄새의 성분을 일으키는 그런 다른 미생물들이 이제 같이 자라다 보니까 그런 꾸리꾸리한 냄새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고 꼭 효모를 쓰지 않더라도 이제 발효를 시키다 보면 다른 미생물도 같이 자라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그러니까 발효의 핵심은 결국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효모가 잘 자라면 혹은 콩을 발효시키는 그 고초균이 잘 자라나면 콩을 고초균이 잘 먹고 청국장에 그 여러 가지 맛과 향을 내는 물질을 고초균이 쫙 뿜어주면 그게 잘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초균이 자라남과 동시에 여기 음식이 아주 널려있네라고 하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이상한 뭐 식중독을 일으키는 다른 세균들이 막 같이 막 자란다라거나 아니면 무좀균 같은 게 옆에서 같이 자란다거나 이러면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효의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곰팡이, 효모, 세균만 잘 택해가지고 걔만 잘 자라나게 하는 게 발효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발효시킬 때 보시면 막 그런 게 있어요. 발효할 때는 뭘 땅에 묻어 놓는다, 혹은 어떤 특정한 통에 넣어둬야 된다, 서늘한데 놔둬야 된다, 뭐 이불로 덮어갖고 뜨끈한 아랫목에 넣어놔야 된다, 온도를 유지해줘야 된다, 습도를 유지해줘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냥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뭐 좀 따끈한 청국장이 맛있을 것 같으니까 뜨끈한데 넣어두는 이런 게 아니고 그 온도와 습도 조건을 맞췄을 때 그 물질을 상하게 하는 다른 것들은 자라지 않고 그 물질을 발효시켜서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미생물들만 잘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조건을 맞춰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막걸리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딱 찍어놓은 그 효모 딱 걔만 완벽하게 자라날 가능성은 좀 없겠죠. 딴 애들도 조금씩은 자라나겠죠. 그죠? 그렇겠죠. 근데 걔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무슨 어떤 물질을 내뿜느냐에 따라서 향이 조금 달라진다거나
맛이 살짝 달라진다거나. 몸엔 해롭지 않고. 네. 잘못하면 몸에 해로워질 수도 있는 거죠. 실패하면. 그럼 술이 쉬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아유, 우린 아버지 비법대로 했는데 왜 술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건 이제 뭐 조직적으로 연구된 논문도 좀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제 뭐 그런 심오한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김치를 담그는데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그 레시피 그대로 담갔는데도 이상하게 나는 그 김치 맛이 안 나더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어머니는 뭐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도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김치를 담을 때 한 번에 김장을 많이 해가지고 장독에다가 꾹꾹 눌러서 담죠. 그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그 장독 안에 공기가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죠? 산소가 좀 부족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비닐로 한번 싸요. 그죠? 그렇게 되면 산소를 잘 먹어야지 호흡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이 거의 자라날 수 없겠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산소가 없어도 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세균들 위주로 주로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활동하면서 뿜어내는 맛과 향 물질에 의해서 특유의 맛이 탄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김치를 담갔는데 한 2포기만 담아가지고 그냥 뭐 대충 뭐 항아리에 넣어서 이렇게 던져놓았다. 그럼 안에 공기가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온갖 잡균들도 다 같이 자라나가지고 이 맛이 아닌데 왜 이렇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뭐 과학적으로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세균이 그렇게 들어가야지 김치가 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세균을 어디에서 넣어줄까요? 세균이 저절로 생기나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근데 우리 김치 담그시면서 야 이제 마지막으로 세균 넣을 때 됐다. 세균 좀 넣어주자. 우리 유산균 좀 넣어주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김치 담글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세균은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들어가느냐? 손에서 대부분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집의 공기 중에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손맛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 손에서 주로 살고 계신 그 세균이 잘 들어가 줬을 살고 때 계시는 뭐야? 어머니 세균도 어머니 손에서 그렇죠. 살고 계시는 어머니 생각하면 좀 약간 좀 뜨겁잖아요. 어머니 손에서 살고 계시는 그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발효를 시켜주는 거하고 다른 조건 다른 환경에 사는 내 손에서 사는 세균이 들어갔을 때하고 활동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김치 공장에서는 그거에 의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치 명인 곽재식 선생님 항상 와서 손 한 번만 담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김치 공장 같은 그렇죠. 데서는. 그래서 많은 김치 공장에서는 그 특별한 세균들을 따로 대량으로 길러가지고 실제로 주입을 합니다. 그 특정 세균만 잘 자라나게 발효되도록.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세균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비슷하게 효모가 빵을 발효시킨다, 술을 발효시킨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맥주집에서 맥주를 술로 만드는 것도 이제 효모의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유럽에서 독일 같은 데서 어떤 이야기가 예로부터 있냐면 맥주집 장사 잘 되는 집 옆에서 술 잘 담그는 집 옆에서 빵집을 차려서 하면 빵이 잘 만들어지고 맛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예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좋은 효모가 있다. 그거는 뭐라고 사람들이 풀이하냐면 맥주 만들 때 사용되는 그 효모가 공기 중에 바람을 타고 자연스럽게 퍼져 나와가지고 빵 속에 들어가서 발효를 잘 시켜주기 때문에 빵이 발효가 잘 되고 구수한 맛이 잘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하기도 하죠. 야, 그렇구나. 이렇게 또 발효의 원리와 우리 식품, 발효 식품을 통한 좀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봤는데요. 우리 그 항생제 페니실린 있지 않습니까, 작가님? 네네. 페니실린도 뭐 발효의 원리와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약간 관련 있죠. 그래요? 약간입니까? 네, 왜냐면 이거는 뭐 먹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 항생제라는 게 일단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항생제가 생에 항거하는 약이 항생제란 말이죠. 근데 생이라는 게 이제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생물에 항거하는 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뭐 사람이 항생제 먹으면 나도 생물인데 뭐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 미생물에 항거하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미생물에 항거하는 약이라는 뜻이냐면 이게 그렇게 좋은 질문을 던져주시다니. 앞에 했었던 이야기가 숨이 쌍관이 되는군요. 그렇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왜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는 미생물들이 세균, 박테리아 종류가 많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사람 몸속에 박테리아가 쫙 퍼졌다. 예를 들면 뭐 폐렴균이 퍼졌다, 예. 패스트균이 퍼졌다, 콜레라균이 퍼졌다. 이러면 사람 몸에 그 세균이 막 난장판을 피우면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세균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예. 뭐 가장 쉽게 세균을 없애는 방법은 뭐 불로 지지거나 소독약을 뿌리거나 이러면 세균이 없어집니다, 그죠? 네, 네. 근데 사람 몸 안을 불로 지질 수가 안 되지, 없잖아요. 안 되지. 소독약을 사람이 먹어도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죠? 예, 예. 그래서 정말 옛날부터 이 세균의 정체를 사람들이 이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19세기 때부터 사람들이 정말 과학자들이 뭐를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안타깝게 했던 게 뭐가 있냐면 네. 사람 몸속에 세균이 있는 저것만 어떻게든 골라서 없애기만 하면 그러면 사람이 말끔하게 나을 텐데 그렇죠. 예. 저것만 골라내서 없앨 방법이 없다. 핀셋 제거. 사람 몸속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 몸 살덩어리 세포들하고 네. 세균들하고 이건 뭐 겉보기에 구분이 돼가지고 뭐 수술을 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를 어떻게 없앨까? 이거 방법이 없네.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때 이 유럽 어권에서는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마술 총알, 마탄, 마법의 탄환을 개발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옛날 유럽 전선에서는 마법의 탄환의 전설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저주받은 마법의 탄환이라 가지고 이 총을 쏘면 네. 어디에 대고 쏘든지 간에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물체에 무조건 맞는데 마지막 총알은 네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뭐 이런 전설이 유럽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독일어권 예. 이런데. 근데 그런 마법의 총알처럼 어떤 독한 약을 딱 먹는데 그 독한 약이 사람 살을 구성하는 세포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예.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세균, 콜레라균 뭐 이런 것만 골라서 다다다닥 그것만 싹싹 녹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만들 수 그렇죠.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세균으로 실험을 하려고 하다가 네. 세균을 잘 길러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하다가 네.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예. 곰팡이가 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썩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미생물이 아닌데 세균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곰팡이라는 세균과는 아주 다른 생명체가 자라나 버려가지고 원래 있던 상태를 바꿔버렸잖아요. 예. 썩은 거예요. 예. 버리려고 하는데 네. 그때 생긴 곰팡이가 푸른 곰팡이의 특이한 하나의 종류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곰팡이가 사는 주위에 있는 세균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예. 이제 보통 이제 위인전 같은 데서 읽어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항생제가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 살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끝나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게 발표만 하고 알아내기만 하고 그게 실용화 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긴 한데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과학자들이 뭘 알아냈냐면 네. 생각을 해보세요. 곰팡이나 세균이나 다 썩은 음식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예. 곰팡이들은 세균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내가 먹을래 하면서 막 살 거란 말이에요. 예. 된장 같은데 예를 들어서 된장도 콩으로 만드는 거고 청국장도 콩으로 만드는 건데 콩이 이렇게 있으면 누룩곰팡이 이런 것들이 내가 먹을래 고초균 내가 먹을래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막 서로 세균이 한두 가지입니까 세상에 세균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렇죠. 좀 난리를 치면서 싸우는 아주 험악한 세상이거든요. 미교환이구나. 썩은 음식의 세계에서는 예. 그런데 곰팡이라는 생물이 세상에 출현한 지 몇 억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곰팡이들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느냐 독한 약을 뿜어내가지고 주변을 소독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독을 하는 그 성분이 네. 자기 자신을 죽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곰팡이들은 자기 자신은 안 죽이면서 옆에 있는 세균들만 죽이는 그런 성분을 뿜어낼 수가 있어요. 몇몇 곰팡이들이. 근데 그거를 추출해내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뭐요? 세균과 곰팡이의 차이에 비하면 사람과 곰팡이는 그냥 친척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먹어도 그 약품 물질 입장에서는 사람의 세포는 곰팡이하고 비슷한데? 그러네. 이 아저씨도 곰팡이 아저씨인가 본데?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 몸속에 있는 세균은 싸그리 다 녹여서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곰팡이에서 뽑아낸 이
옆에 있는 세균 죽이는 이 소독 성분이 예. 사람이 약으로 먹었을 때 사람 몸은 안 건드리고 사람 몸을 해치는 세균만 없앨 수 있는 이런 기막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마법의 그래서 탄환이구나. 그래서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예. 세균으로 감염돼서 일어나는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데 정말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 항생제는 세균으로 일으키는 그 문제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죠? 네. 만약에 내가 곰팡이에 감염됐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좀 걸렸다. 곰팡이가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항생제 발라도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 없어요. 없죠. 예, 이건 세균, 박테리아 없애는 거예요. 그 무좀은 그 곰팡이 때문에 걸리는 건데. 그렇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독감이 걸렸다. 바이러스 인플루엔자에 걸렸다. 그런 상황에서 항생제 많이 먹어도 큰 효과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건데 바이러스는 생물로 잘 치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생제가 개발돼 가지고 박테리아 세균을 처치하는 많은 방법은 개발했지만 네. 다른 여러 가지 아직 균류나 곰팡이와 바이러스. 균류, 바이러스들을 처치하는 방법은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항생제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항생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곰팡이를 키워서 만드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까지는 아닌가? 아니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유용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러네요. 미생물을 곰팡이를 키운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발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이런 이로움을 또 줍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벌써요. 뭐 하나만 하고 맞추면 안 됩니까? 진짜 하나만. 아까도 자세는 하나만 더 자세였는데 말은 이거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하나만 더. 예, 좋습니다. 예. 하나만. 예. 술 같은 경우에 술 같은 경우에 예. 그 효모가 아까 발효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술을 만드는 그 재료가 되는 물질을 먹고 알코올을 막 뿜어내기 때문에 술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는 진짜 단순화해서 쉽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 효모 같은 경우에 먹을 수 있는 밥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먹이가 네. 포도당 이런 것만 잘 먹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포도주 같은 거는 만들기 쉽겠죠. 포도주에 포도당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도 이렇게 해놓고 통에 넣고 효모 잘 자라라 이렇게 하면 효모가 포도주 안에 있는 포도 안에 있는 포도당 먹고 알코올 뿜어내면 포도주가 됩니다. 사료처럼. 간단하죠. 예. 그런데 다른 술들 네. 예를 들면 맥주라든가 아니면 특히 뭐 우리나라의 막걸리 이런 거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예. 안에 쌀이 있단 말이에요. 예. 쌀은 포도당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쌀 먹으면 뭐 달콤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쌀을 뭐 설탕 대신에 쌀 넣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죠? 않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 전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같은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포도당하고는 달라요. 예. 그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효모를 투입한다고 해도 효모가 쌀을 살 게 바로 없죠. 씹어 먹고 예. 알코올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쌀이나 이런 걸로 술을 담글 때는 무엇인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다 전분 성분을 녹말 성분을 포도당이나 뭐 이런 달달한 이 효모가 잘 먹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성분으로 바꿔주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먹이를 만들어야 되는 뭔가 먹이를 중간 단계의 뭔가가 필요합니다. 예. 그 방법으로 어떤 걸 사용할 수가 있느냐? 예. 정말 옛날에 사용하던 방법. 네. 고구려가 아주 옛날에 주변 나라 중에 무슨 뭐 물길, 말갈족, 여진족 이런 계통의 나라인 물길이라는 나라를 많이 막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옛날 고대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 물길이라는 이 사람들은 술을 담글 때 어떻게 해서 술을 담근다고 하냐면 네. 술을 담글 때 이거 약간 좀 거시기 할 수 있는데 쌀을 씹습니다. 사람이 쌀을 계속 씹습니다. 삼키지는 않고 씹기만 계속 씹습니다.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서 저 때는 아밀라제였는데. 하여튼 들어있어서 그게 효소가 녹말을 무슨 포도당 같은 걸로 바꾼다. 그러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래서 그걸 사람이 계속 씹습니다. 삼키면 안 돼요. 계속 씹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빼가지고 그게 효모를 숙성시켜서 술을 담그는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뭐 흘러가면 오키나와 이런 쪽에서는 유구국 이런 쪽에서 뭐 어떤 것도 탄생을 했냐면 그 좀 거시기 할 수 있잖아요. 설마? 예. 그러니까 배뇨? 아니 그것보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게 좀 진화를 하냐면 아무나 씹으니까 좀 그렇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남 미녀들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게 하자.
그럼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뭐가 나? 그러니까 그 기분상으로 그나마.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선시대 역사 기록 같은 거 보면 예. 멀리 떨어진 어떤 나라에는 이런 방식으로 술을 만드는데 예. 그 술을 미인주라고 부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막걸리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못 들어봤죠. 그래서 막걸리나 이런 거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만드냐면 예. 보통 딴 곰팡이를 하나를 같이 넣어줍니다. 보통 누룩곰팡이 종류. 네, 그런 거를 같이 넣어줍니다. 네. 그럼 그 곰팡이가 일단 자라나면서 쌀을 포도당 같은 걸로 분해를 한번 하고 그 포도당을 옆에서 효모가 먹으면서 예. 다시 이제 알코올을 만드는 그런 상태로 사용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그런 여러 가지 미생물이 살고 있는 그런 터전 그거를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반죽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쌀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술 담그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그래 요거 넣으면 술 된다라고 하면서 주는데 그 안에 뭐 곰팡이류, 효모류 이런 게 다 반죽돼서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옛날에 누룩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곰팡이를 누룩 곰팡이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럼 걔가 이제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구나. 야, 미인주, 뭐 미남주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 속 이야기까지 소개를 해주시면서 미식과 과학을 아우르는 효모사피엔스 곽재식의 발효 이야기 아주 재미나게 들어봤습니다. 곽재식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